안녕하세요. 시니어 세대 공감입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삶을 1인칭 시점으로 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좁은 원룸 안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김태수. 그는 낡은 경비복 상의를 걸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명도 채 오지 않은 하늘, 그 아래 아직 잠든 딸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아, 아빠 나간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요즘 딸은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고 식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걱정을 삼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시급 9,860원짜리 경비 자리.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야. 김태수의 인생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셋이서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지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에서 1등을 하자 목 놓아 소리쳤던 기억. 우리 딸 최고야. 하지만 아내는 지연이가 중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견뎠고 회사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빚이 쌓였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 지영. 고등학생이 된 지연이는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 말에 태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허름한 원룸을 얻고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취직했습니다. 사무직 계약직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나 월급 받으면 아빠 코트 사줄 거야. 뭘 그런 걸, 나는 이 경비복이면 충분해.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7시 태수가 퇴근하면 지연이가 해놓은 된장찌개가 식탁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아빠? 뭐, 그냥 그랬지. 넌? 평범한 대화. 하지만 둘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지연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조퇴를 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병원 가보자. 아니야. 아빠,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태수는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나 회사에서 쓰러졌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근무를 대신 부탁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딸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아. 태수가 손을 잡자 지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그 순간 의사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버지입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잠깐 밖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태수에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희귀성 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번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태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6개월, 1년.
입원비. 머릿속에서 숫자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태수는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꾹 잡았습니다. 지연아, 응. 아빠, 돈은 아빠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너는 걱정 말고 치료만 받아. 태수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병원비 고지서. 김태수는 그것을 받아들 때마다 숨을 참았습니다. 입원비 185만 원, 검사비 72만 원, 약제비 34만 원,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그의 경비 월급은 21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합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태수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링거에 연결된 가느다란 팔, 창백한 얼굴, 그래도 평화로운 숨소리. 미안하다. 지연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알바 급구. 3일 후 태수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전 6시 아파트 경비실 출근. 엘리베이터 청소, 주차장 정리, 택배 분류, 점심시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후 6시 병원 도착. 지연이 저녁, 식사 챙기기, 병실 청소, 씻기기, 이야기 나누기. 밤 10시 병원 근처 편의점 출근. 자정까지 계산대, 진열, 유통기한 확인. 시급 9,860원. 새벽 12시 30분 병원 복귀. 병실 간이 침대에서 두세 시간 눈 붙이기. 새벽 5시 기상. 그리고 다시 반복. 처음 일주일은 버틸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 야근도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경비실에서 무거운 택배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CCTV가 보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불친절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일 못하는 모습 보이면 요즘 사람들 힘든 거 못 참네. 그렇게 잘릴 겁니다. 태수는 이를 악물고 택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졌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아빠,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즘 치료가 조금씩 듣고 있는지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셨어. 내가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대. 그래? 역시 우리 딸.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의자에 앉는 순간 허리에서 또다시 통증이 왔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려는 순간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에이, 내가 있으니까 힘이 나는데 뭐. 태수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것보다 저녁은 먹었어? 응. 간호사 선생님이 챙겨주셨어. 근데 아빠는? 밥 먹었어? 나? 당연하지. 경비실에서 김밥 싸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저녁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때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손은 왜 그래? 지연이가 태수의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청소하다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아, 이거? 청소하다가 살짝. 아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야,
무슨 소리야?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이 정도 일 못하면 그게 말이 돼? 너나 빨리 나와서 퇴원해라. 그게 아빠한테 제일 큰 효도야.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아빠, 뭘 고마워. 당연한 건데. 태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서 또 통증이 왔지만 표정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편의점. 어서 오세요.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태수는 인사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손님 앞에서는 꼿꼿이 섰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네, 다음 주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 가능하세요? 야간 직원이 1명 그만뒀거든요. 시급은 12,000원으로 올려드릴게요. 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면 수면 시간은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김 선생님은 믿음이 가요. 점장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산대 뒤에서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켰습니다. 하루 4시간 추가, 근무 12,000원 48,000원. 한 달이면 144만 원 추가, 경비 월급 210만 원, 편의점 144만 원, 총 354만 원. 병원비를 빼면 5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간신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태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2주 만에 확 늙어 보였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딸이 낳을 때까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새벽 1시. 편의점 문을 잠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딸이 자고 있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재고실에서 태수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입술이 떨렸습니다. 3주째 하루 23시간 수면, 제대로 된 식사는 이틀에 한 번. 병원비를 아끼려 자신의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경비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 점장이 재고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왜 여기? 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 들어서는 태수의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지연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 린 것 빨리 다 맞았어.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하셨어. 그래, 잘했다. 태수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조금 피곤해서. 얼굴이 완전 하얘. 밥은 먹었어? 먹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2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죽봉지. 민수, 지연이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민수 오빠. 지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태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민수, 1년 전부터 지연이를 만나던 청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원.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지연아, 죽 먹어. 내가 집에서 끓여왔어. 고마워. 민수는 지연이 옆에 앉아 정성스레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태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저녁 8시. 지연이가 잠들자 민수는 조심스레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응. 밖에서 잠깐만 말씀 나눠도 될까요? 복도로 나온 두 사람. 민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 일은 아니야. 지연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을 것 같다고. 태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제발 저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인수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까지 힘들 일 없어. 이건 아버지인 내가 할 일이야. 하지만 넌 내 미래 준비나 해. 지연이는 내가 책임질게.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포기 못합니다. 뭐? 지연이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저도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 주말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구했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을 지연이 치료비로 쓰겠습니다. 민수야. 그러지 마. 아버님.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결혼할 겁니다. 아직 아버님께 말씀 못 드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아프면 제가 아픕니다. 지연이가 걱정하면 제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민수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태수 대신 간이 침대에 누워 지연이를 지켰습니다. 아버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제가 오늘 밤 지킬게요. 미안하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태수는 오랜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불빛들, 밤하늘의 별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켜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짐을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태수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3주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민수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밤새 잘 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태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아들. 처음으로 민수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병실에서 그 문자를 본 민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잠든 틈에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치료 2개월째, 지연이의 상태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링거를 5개나 맞았습니다. 어제는 웃었는데 오늘은 말도 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희귀 질환이라 회복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태수는 그 단어가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지를 강요하는 것. 병실 창가에서 그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지연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 이거? 택배 상자가 넘어져서. 괜찮아. 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습니다. 저 멍은 상자에 부딪힌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억지로 들다가 생긴 것이라는 걸. 민수야. 잠깐 밖에 나오자 복도로 나온 태수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은 거냐? 예. 아버님.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리를 절뚝거리잖아.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죠. 인수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까지 쓰러지면 안 돼. 아버님도요. 민수가 되받아쳤습니다. 아버님 얼굴 보세요. 2개월 만에 10kg는 빠지셨어요. 손도 떨리시잖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지연이는 어떻게 해? 맞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제 월급이요. 180만 원 다 넣었습니다. 민수야, 이러지 마. 넌 내 생활도 해야지. 제 생활은 괜찮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회사 기숙사로 옮겼어요. 밥은 회사에서 먹고요. 지출 최대한 줄였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버텨야 합니다. 저 혼자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말에 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저녁 7시. 세 사람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지연이는 침대에, 태수와 민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나 때문에 아빠도 민수 오빠도 너무 고생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빨리 나았어야 하는데 치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지연아, 태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이유가 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하지만은 없어.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웃는 거 보면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싹 풀려. 내가 밥 먹는 거 보면 내가 밥 먹은 것처럼 배부르더라.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도 지연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숨 쉬는 하루가 나한테는 선물이야. 내가 내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어. 오빠,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우리는 내가 필요해. 지연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태수와 민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위로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회진 시간, 주치의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 오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 사람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작지만 회복 신호가 보입니다. 정말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면역 반응도 안정화되고 있고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병실이 멈췄습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연이는 그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가 의사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수가 먼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응. 아빠, 다행이야. 지연이도 웃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응.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퇴원까지는 한 달이 남았고 병원비도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함께하면 버틸 수 있다는 거. 태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병원식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빠, 퇴원하면 우리 뭐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진짜? 응. 아빠가 직접 요리할게. 민수 오빠도 같이 먹자. 그럼. 당연하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치료 3개월째, 12월에 어느 새벽, 태수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등에 작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응? 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지연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아파? 아니야. 아빠. 지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뭐? 오늘 아침에 손가락도 잘 움직이고 다리에도 힘이 좀 들어가.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그 작은 희망,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지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나 이제 진짜 날 거야. 응, 그럴 거야. 태수는 딸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아빠가 너 다시 걷는 거 볼 때까지 버틸 거야. 응, 꼭 걸을게. 창밖으로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그들의 겨울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봐봐. 지연이가 양손으로 침대를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태수와 민수는 양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지연이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마침내 지연이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와. 민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아, 대단해. 히히. 그치.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왜 또 울려고 해? 안 운다. 뭘? 태수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냥 기쁘네. 나도 기뻐. 지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지연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가 지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여기까지 왔어. 응, 맞아.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지연이는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지연이는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물리치료사의 구령에 맞춰 지연이의 발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태수와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네.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우리 지연이 대단해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수야. 네. 아버님. 고맙다. 태수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 버텼을 거야. 아닙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버틴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더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민수 오빠, 봐. 지연이가 혼자 힘으로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와.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지연이는 평행공을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었지만 표정은 빛났습니다. 나 잘하지? 잘한다. 진짜 잘한다. 태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물리치료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병실에 작은 트리가 놓였습니다. 민수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와, 예쁘다. 지연이가 트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면 우리 처음 만났던 산책길 다시 가자. 응.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카페에서 딸기 케이크도 먹고. 좋아. 꼭 가자.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병실 창문에 소리 없이 부딪혔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요. 지연이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응? 퇴원하면 우리 셋이 같이 산책하러 가요. 그래. 좋지. 태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다 같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맛있는 것 쏠게요. 오, 좋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쉬었습니다. 점장이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크리스마스인데 오늘은 쉬세요. 따님하고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병원비는 부담이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서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지키기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태수는 잠든 딸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해낼 거야. 창밖으로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봄은 곧 올 것입니다.